네, 미국 현재 경제 동향과 소식들을 전해드리는 맨해튼 나우 시간입니다. 오늘도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자산관리학과의 겸임 교수이자 JC 회계법인의 대표로 계신 지호준 박사님과 연결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박사님과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시청자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더라고요. 네. 깜짝이야. 오늘도 현지 이야기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바이든 정부가 추진 중인 인프라 패키지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현지 시간 3월 31일이죠.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이 바이든 정부의 인프라 패키지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현재 시장이 상당히 주목하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공개된 내용들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 발표 예정인 인프라 패키지의 경우에는 3 trillion to 4 trillion 달러, 한 3,400조에서 약 한 4,500조 가량 되는 금액이 돈이 이제 준비될 예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경기 부양책이 코로나로 인한 경기에 대한 어떤 부양을 위한 구제 방안이었다라고 하면은 이번에 시행될 예정인 인프라 패키지의 경우에는 경제 발전 방향, 앞으로 미국이 5년, 10년 동안 나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서 제시해 준다라는 것에 대해서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별히 이번에 인프라 패키지의 경우에는 노후되고 낙후된 도로, 항만, 또는 송수신망 또는 재생에너지 쪽으로 많이 이렇게 투자가 될 예정입니다. 특별히 전력 송수신망 같은 경우에는 지난 2월에 있었던 텍사스에서 있었던 그런 달라스에 있었던 한파의 경우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피해가 더 심각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주정부에서 전력 송수신망에 대한 그리드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번에 시행될 인프라 패키지를 통해서 미국 전역에 걸쳐서 좀 이렇게 노후되고 낙후된 이런 시스템들이 개발이 되고 개선이 됨으로 통한 어떤 새로운 방향성과 또 산업의 발전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송수신망을 교체하겠다라는 목표가 지금 나오고 있고 또 재생에너지에 투자하겠다 이런 목표도 제시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작업들이 워낙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모되는 작업들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문제점들이 있을까요? 네, 이번에 인프라 패키지의 세 가지의 어떤 키워드를 뽑으라고 하면은 첫 번째는 4차 산업을 위한 인프라 구축, 두 번째는 친환경, 또 세 번째는 고용 창출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좋은 가치들과 좋은 방향성들을 가지는 반면에 아무래도 이를 집행하기 위한 재정 지출, 정부 지출은 막대할 것이라 예상을 합니다. 가장 큰 문제를 하나로 꼽으라고 하면은 재정 지출의 증가에 따른 국가 부채의 증가가 있을 것 같은데요. 2021년 현재 미국 지금 정부 예산은 약 한 4,000조 가량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10년 이후에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것은 한 6,000조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되고 있는데요. 이런 재정 지출이 올라감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현상이 바로 국가 부채가 증가가 되겠죠. 2021년 현재 지금 미국의 국가 부채는 약 22 trillion, 2경 5천조 원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경기 부양안과 또 앞으로 시행될 이런 인프라 패키지가 합쳐졌을 때 저희가 앞으로 10년 안에 지금 국가 예산처에 따르면은 미국 국가 부채가 33 trillion, 3경 7천조 이상 될 것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국가 부채가 증가되는 현상이 지속되고 또 앞으로 당분간 문제가 될 것이라는 것들 때문에 여기에 따른 좀 저희가 유의 있게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갖게 됩니다. 네, 국가 부채가 앞으로 크게 늘어날 거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양의 부채를 감당하려다 보면은 증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 바이든 대통령의 조세 정책의 핵심 내용들 좀 짚어주실까요? 네, 이런 막대한 정부 지출과 또 국가 부채를 좀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증세라는 카드를 뺄 수밖에 없겠는데요. 기존의 세금 최고 환세, 개인 소득세의 경우에는 37%입니다. 이런 개인 소득세를 37%에서 39.6%로 올리고
법인세를 21%에서 27%로 또 양도소득세의 최고세로 20%에서 39.6%를 올린다라는 이런 증세 법안을 지금 상정 예정 중에 있는데요. 아무래도 증세 대물을 통해서 그 미국 정부의 그런 정부 지출을 상당 부분은 소화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지만 이 고질적인 미국의 이 적자 그 예산은 아마 그 쉽게 해결할 수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증세 카드가 과연 충분한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이긴 하지만 앞으로 미국 경기가 또는 미국 경제가 좀 더 그 경쟁력을 갖추고 또 4차 산업과 이 친환경이라는 이 두 가지의 그 키워드를 앞으로 잘 이끌어 간다고 하면은 그래도 어느 부분 상당 부분은 증세를 통해서 그 갖게 된 이런 모멘텀을 통한 경기 회복과 또 당분간의 이 그 유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렇게 내일 새벽에 공개될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 투자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마지막으로 미국 현지 분위기에 대한 질문을 여쭤보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제 다음 달 중순이면 모든 성인의 90% 정도가 백신 접종을 완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공개를 했더라고요. 이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 사그라들고 있는 분위기인가요? 네, 그 백신 접종의 보급률이 그 언론에 보고되는 것과 비슷하게 정말 많이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있는 오하이오 주정부를 포함해서 많은 주정부들이 대부분의 성인들에게는 접종이 가능하게 백신 접종이 가능하게 지금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상황이고요. 제가 지난 주말에 저희 근처에 있는 쇼핑센터랑 백화점을 다녀올 일이 있어서 봤었는데 그냥 말 그대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 쇼핑을 하고 또 이 그 봄을 즐기는 언제 코로나가 있었냐는 그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참 많은 게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분위기를 저희 감지할 수가 있었었고요. 근데 한 가지 걱정스러운 거는 이제 4월 초가 되면은 초, 중, 고 대학교와 봄방학을 마치게 됩니다. 이게 봄방학 이후에 학생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왔을 때 또는 그 다시 그 처소로 돌아왔을 때 아무래도 코비드의 재확산이 단기적으로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게 되는데요. 한번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현재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은 심리적으로 또 체감적으로 참 많이 이렇게 완화되었다라고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우려스러운 요인은 있지만 그래도 코로나19로부터 많이 극복해 나가고 있는 미국 현지 분위기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JC 회계법인의 대표로 계신 지호준 박사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